안녕하세요. 술매싱 시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일이나입니다. 그렇게 빠지고 이번 한 주 내내 밀렸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소폭이지만 반등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왜 올랐을까? 원인은 고용지표 호조 소식이었죠.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발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오늘 들어오는 것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약간의 매수 강도 조절이 있긴 하지만 오늘까지 23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2,000을 회복한 데 이어 오늘 아침 2,013까지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건 코스닥의 상대 탄력이 더 강하다는 점인데요. 오늘까지 투신권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오늘 반등 주며 1,070원대 후반에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미리 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 현물 기준 23거래 연속 사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순매수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말씀하신 코스닥이 진짜 가네요. 수급 봐주세요. 네, 일단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또 오늘 좀 순매도가 나오는 모습. 그러나 일단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간 갖고 있던 포지션을 조금 줄이려는 어떤 그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뭐 사실 완전히 좀 제가 말씀드리는 변곡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여기서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 형태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시장을 좀 조정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심리 상태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긍정적인 시각은 국내 시장에서 유지는 하지만 지금 지수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지수대다라는 판단에 의거해서 현물과 선물의 어떤 매도를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현물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매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좀 연속적인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했을 때는 국내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또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 순매도, 코스닥과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대형주를 팔 수밖에 없는, 매물을 출회시킬 수밖에 없는 이 투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이 기관이 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 강도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순매도세에서 순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조정이 더 나와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좀 사주고는 있지만 이 투신권을 비롯한 다른 창구 쪽의 매도를 합친 것보다는 역시나 연기금의 매수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기금이 자금 집행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해서 매수 강도를 굉장히 높여준다면 기관 쪽의 수급으로 인해서도 시장이, 특히나 코스피 시장이 반등을 다시 재차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이 대형주 물량들을 좀 기관 쪽으로 넘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계속적인 공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관 수급과 함께 말씀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물 쪽,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순매도 아침에 포지션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물과 선물 모두에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장이 굉장히 좀 올라오면서 개인들은 최근에 이 물량들을, 포트폴리오 비중들을 조금씩 줄이려는 모습, 그만큼 좀 리스크를 감안하겠다, 리스크를 좀 회피하겠다라는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형주 기준으로 큰 조정이 나오기는 아직까지 힘들어 보인다. 물론
지금 뭐 이벤트들이 선제되어 있는 이벤트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는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모습들인데 개인들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매물을 추리하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 이 부분을 좀 질문으로 던져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매물을 던지셔도 큰 무리 없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하는 방송, 서울경제TV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물량을 뺏기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어떤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대형주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역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드디어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시대가 오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수익률이 안 좋아도 계속 좀 더 들고 가십시오라고 외치셨는데 이제 여기서 누가 좀 더 힘을 낼까요? 중소형주 중에서 사볼 만한 섹터까지 종합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치적인 대립이 계속적으로 좀 상충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경기 회복이 된다면 역시나 이 양적 완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요. 고용 지표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고용이 가장 양적 완화 축소에 민감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정치적 대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부채 한도 축소와 관련돼서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들의 이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1년도에 이 8월에 채무한도 증액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좀 합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을 적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시장을 한 번 더 좀 위로 단기적으로나마 좀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단지 유보가 됐다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에는 시장에는 언젠가는 출현될 이벤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상황은 역시나 이 고점대에서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걱정은 스럽지만, 시장의 심리 상태는 역시나 상승 방향에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과 국내 시장, 중국과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시장보다 조금 더 상승 원동력이 훨씬 더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상승 원동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대형주는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 외인들의 매수 강도가 점차 좀 약해지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들 수 있는데, 대형주들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다른 업종보다 먼저 올라왔던 업종, 예를 들면은 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조선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다른 업종보다 대형주 내에서 경기 민감주라고 일컬어지는 업종들이 가장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 좀 횡보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반사 효과로 중소형주는 조금 더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대비해서 중소형주들이 그간 많이 못 올라왔고, 또 대형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중소형주들이 없다, 이익 성장률이 없다, 분명히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이익 성장률이 대형주보다 더 뛰어난 종목들도 많고요.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대형주보다 괜찮은 종목들이 중소형주에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당연히 인지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또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공략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 놓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대형주가 올라갈 때 상승 분위기를 많이 못 느끼셨던 분들은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관심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죽어도 나는 대형주를 해야겠다. 중소형주로 난 재미를 보지 못했다. 대형주만 나는 한다. 이런 분들은 대형주 내에서는 역시나 조선업종 정도만 좀 보시고 가신다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선업종이라는 게 이 조선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엔진을 만드는 두산엔진이라든지 STX 엔진,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 또 다양한 조선과 관련된 피팅 업체들, 이런 업체들, 단조 업체들 다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조선업종 위주, 그리고 역시나 관심이 최근에 커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려도 뭐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역시나 바이오 섹터 1등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 업종이 좀 쉬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LED나 이 세컨티어 업체들이 조금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몇 거래일 동안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중국 관련 업종들인데, 오늘 뭐 리옹쿠첸 이런 종목들, 중국 소비 관련된, 그리고 최근에 이 의류 의복 업체들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업종은 충분히 하반기까지 보셔도 중소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굳이 하고 싶다면 조선, 중소형 중에 현재 분위기로서 탑픽은 역시 바이오다 하셨습니다. 그 밖에 LED, 중국 관련주 추천 받아봤습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역시 힘을 좀 실어주셨네요.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님의 수급 분석 있었습니다. 종합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알아보고요.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려고요. 두 쌤 불러보겠습니다. 쌤플러스 김태우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점을 아직 논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제 정말 외국인들이 끝까지 많이 샀고 266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266대 초반부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사실은 정상치라고 한다면 시장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272대에서 274까지는 가도 되는 시장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거의 목전까지 차 있다라는 거겠죠. 현선물 자체적으로 봐도 좀 목전으로 차 있다. 그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부적으로 좀 되돌림 정도의 눌림 조정만 좀 열어두자라는 것이지 대세 상승 쪽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이제 와서 뒷북 쪽으로 뭐 중소형주가 간다, 지금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저도 좀 빠르게 보다 보니까 미리 벌써 2, 3주 전에, 특히나 명절 전에도 중소형주 잘 들고 있어라, 지수 관련된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벌써 어제부터 트라이가 자체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선물 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무 징후 시그널 자체에서는 모든 것이 다 초등학교 3학년 레이저 빔을 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일부 고점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라는 거겠죠. 어제 그런 증상이 나오면서 개인들 창구에서 공격적으로 초반부부터 매도 압박이 컸습니다. 그에 외국인들이 화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디커플링으로 당겨주면서 미결제 약정을 증가시키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규모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매도 포지션이 3천억대가 외국인들이 나오지만 미결제가 증가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빠르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 쪽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추세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마지막 진통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출발과 함께 개인들의 주체 자체가 소강 상태에 많이 들어왔다. 오늘이 워낙 금요일이고 월말 효과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가 역시나 청산성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정도가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파생시장 쪽에서는 상당히 눈치를 보는 관망세가 뚜렷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의 거래량들이 수반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것은 아무래도 어제와의 똑같은 증상이 나올 것이다. 슈팅이 계속 갈 것이다. 워낙 조정이다 많은 여론들이 있지만 결국은 조정다운 조정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대체적으로 보는데요. 어제가 그랬습니다. 시장 출발과 함께 밑으로 조정을 받았던 콜옵션들이 최저가 대비해서 종가 부근까지 회귀해보면 단기적으로 50%의 100% 수익 구조가 나오는 그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개인 창구 쪽에서 옵션 쪽에서의 드라이브가 콜옵션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외국인과 기관계 쪽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자체가 양 매도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10월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풋옵션 쪽에서는 증감 속도가 좀 느리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이 사뭇 조금 금요일이면서도 좀 다른 양상 쪽으로 나오는데 미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고점 인식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을 좀 보겠는데요. 매수 우위 쪽으로 계속 점쳐지고 있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비차익 쪽의 추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프로그램이요. 베이시스가 어제 이제 종가 부근에 또다시 이제 2.8대를 넘어가서 거의 2점대 후반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출발과 함께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에는 베이시스가 그보다 1베이시스가 낮아져 있는 1.7대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스위칭 쪽으로 비차익 쪽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 바로 이 부분은 기관계 쪽에서 플레이를 시켰고 외국인들 자체가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베이시스를 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비차익이 바스켓으로 들어오게 또 유발을 시킨 거거든요. 이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평가된 베이시스는 다시 한번 회귀를 해야 된다. 이제는 회귀하는 정점 부근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너무 고평가 국면에 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 증상은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합지수와 선물지수는 통상적으로는 같아야 되는 게 맞다. 얘가 선물지수가 1포인트가 움직이면 요거 이제 계산법은 알고 계시겠죠. 제발 요것도 만약 모르신다라면 파생매매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종합지수로 선물지수가 얼마를 대변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월요일날 제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만약 본인이 파생매매를 지금까지 하셨는데 선물지수 1포인트가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가 몇 포인트인지 모른다라면 시장에 떠나시는 게 냉정하게 맞습니다. 기본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매로만 스킬로 잡으시면 어느 한계점에 도래되기 때문에 강력히 말씀드리긴 거겠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좀 바뀐 것은 무엇이냐면 종합지수가 오히려 더 강한 웹도덕이 바뀌었다는 것. 정상치로 현물이 움직이는 각도가 있고 선물지수는 지금 그에 반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물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엄연히 이론상으로 놓고 보면 왜곡되어 있는 밑으로 빠져있는 가격대에서는 영락없이 매수를 잡는 것이 이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고점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죠. 수급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수급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표들 모든 과열 국면도 보면 다 과매수 영역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랩이 걸려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수는 계속해서 제대로 눌리지 않고 우상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바로 머니게임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점 자체를 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포지션 자체에서 우상향을 열어두는 포지션이 만들어지면 매수로 대응하셔서 우상향을 가져가시고 그것이 우하향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하향으로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영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파생 쪽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눌렸다. 그런데 종합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선물이 못 올라갑니다. 그럼 뭘까요? 매수네 라고 잡으시면 무조건 순간적인 한 땀 한 땀의 구조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장의 전 세계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라는 이론으로 접목시키는 저 주쌤의 역할이고 그 기준점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하나의 꼭지점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 자체가 나오는 것은 종합지수와의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고점 매도다라는 인식은 뭐냐면 오늘의 고점 이상을 넘어서는 우리 최혜린님께서 언급하셨던 266대의 부근을 봐야 됩니다. 정산치는 오늘 봐야지 그때 가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된다라면 여전히 고점 매도의 전략을 피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매도 가야지 매도 쳐야지 하신다라면 잘못된다라는 거죠. 그건 종합지수와의 키높이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면 금일의 황금 라인은 265.25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35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막하고 똑같이 맞춰야겠죠, 싱크율을. 자, 35인데요. 이제 올라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죠. 자, 황금 라인이 도출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부분에 대응력을 계속 삼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바닥에서 매수를 3호까지 볼 수밖에 없는 건 앞에 키높이를 맞추기 위한 역발상 측면으로 보는 거고 웹더덕이 정상치로 돌아왔기 때문이고요.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이제 안착 시도 여부를 갔는데요. 힘이 없죠. 그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매도로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규 물량들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 올라타서 정확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매수 잡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이탈 나오게 되면 매도를 잡고 외국인 매도 포지션과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되 만약에 여전히 눈치가 빠르신 분들,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다라면 종합지수는 잘 가는데 선물지수가 못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자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는 아랫목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때만 역발상 매수를 잡으시지 이 황금 라인 밑에 부분에서 엄연하게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 라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 또 외국인들의 매도량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인 설명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님과 함께 해봤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가 선정한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르고 있는 업종목 세 종목인데요. 한진칼 어제 상한가 갔었죠. 투자 활성화 대책 수혜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복궁 앞에 토지에 지금 호텔을 짓게 되면 한진칼이 지금 지분 100%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수 있고요. 포스코 ICT가 중국과 이제 합작 LED 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죠. 자회사 통해서 10,000원대 안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제2의 메디톡스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하반기에 글로벌 업체와 제휴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7%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악재를 안고 있죠. CJ E&M과 효성,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 혹은 탈세 혐의로 회장이 지금 검찰에 고발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두 종목 모두 다 낙폭이 제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이 오늘 드디어 52주 신고가 이후에 주가가 10만 원을 반납하는 상황인데 눌림목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정품증권 종로지점에 계시는 강부경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진칼 분할 재상장 이후 정말 진행이 좋네요. 어제는 상한가였고 오늘도 급등이에요. 네, 오늘도 11% 상승하다가 현재 지금 5% 상승으로 조금은 상승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진칼이 투자 활성화 대책 수혜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의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중고등학교 인근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완화하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서울 경복궁 옆에 있는 호텔 신축 사업 회생 가능성에 물꼬를 텄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칼 호텔 네트워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 회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진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게
부담이죠. 그래서 이 부담을 좀 해소하고 가는 국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담스러운 국면은 장중 조정으로도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 성장성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장중 눌림목이 나오거나 윗꼬리가 달린다 싶으면은 조금 분할 매수해서 다시 재접근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포스코 ICT 말씀드립니다. 포스코 ICT는 자회사인 포스코 LED가 중국 국유사와 합작해서 LED사를 설립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210원 오른 1,050원, 만원에 안착하려고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분 50%의 시드 가격이 43억 정도로 취득 목적이 현지 내수 시장 진입을 위함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략 사업을 영역 강화를 시켜서 LED 조명,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이쪽 신사업 쪽으로 기반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이 뚜렷한 회사입니다. 만원 안착에 대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눌림목 매수, 의미 있는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 매수가 필요하다. 만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제2의 메디톡스라고 말씀하셨는데 CJ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는 하반기 글로벌 업체와의 제휴로 성장성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자궁 경부암 진단 시장 매출도 작년 3, 4분기에 2억 원 매출해서 올해 3, 4분기에 크게 늘어난 21억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 호전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익성 높은 제품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와의 제휴로 성장성과 실적의 안정성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 상승해서 57,900원 보이고 있는데요. 6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자리다. 바이오주들의 확산되는 국면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제2의 메디톡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6만 원 보시고 6만 원 넘어가는 시점에서 추가로 매수할지는 그때 강도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CJN을 지금 이제 막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쯤 접근해 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6%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국면도 있지만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폭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감안하면 1차적으로 오늘 3분의 1 정도 매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시점이지만 1차적으로 분위기를 좀 타고 나서 만약에 장중에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나머지 종목도 매수해보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한진칼, 포스코 ICT, CJN 업종목 세 종목 모두 다 눌림목 쪽에서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팁을 주셨네요.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한번 들여다볼까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 계시는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슷한 악재로 고생하고 있네요. CJ E&M과 효성. CJ E&M도 올 들어 두 번째 세무조사 아닙니까? 효성도 한번 비슷한 이슈로 한번 급락했었다가 많이 주가가 회복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나실만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세무조사라는 거는 뭐 정당한 세무조사일 경우에는 뭐 크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제 투자 심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갈만하면 이런 것들이 좀 터져주면서 좀 정말 짜증이 나는데요. 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라는 그 특별자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에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어제도 그랬죠. 지금 CJ E&M 어제 양매수 크게 들어왔는데 특히나 이제 기관 연기금 순매수를 굉장히 연기금 순매수 1위, 기관 순매수 1위가 이제 또 CJ E&M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게 사실 어떤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돌발 악재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조금 순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오늘 장 끝나고 수급을 봐야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사실 어느 기업들이나 세무조사는 받는 부분인 만큼 투자 심리 개선만 좀 확인하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외국인 수급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다음 종목 효성인데 마찬가지 이슈 국세청에서 이제 효성 상대로 탈세 혐의 검찰 고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는 지금 현재 매수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E&M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답을 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3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모건스탠리 창구로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자, 오늘 61선에서 지지도 좀 받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두 종목 다 일단은 매수 쪽으로 관심을 두되 당장 확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수급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운 종목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수주도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하반기에 계속해서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이 좀 잔존하는 만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대림산업 2.6%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21선 거의 뭐 96,000원 정도 수준인데요. 근접하면은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고 현재 지금 수급 들어오는 거는 양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계 창고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장 막판까지 한 2시 반 넘어서 그때까지의 최저점 부근에서 좀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뒤로 좀 딜레이해서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실적이 말해주는 부분인 만큼 해외 수주 계속해서 좀 잔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 중인 것들이 몇 건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괜찮은 영업이익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역시나 차트나 수급에서 좀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림산업 오늘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95,000원 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이다 싶으면 좀 융통성 부려서 매수해라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시 반 정도 되면은 동시효과까지 20분 정도 남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 20분 사이에서 크게 변동이 되는 일은 뭐 돌발 악재 아니면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최저점이 2시 반까지 97,000원이다. 2시 반 넘어서는 97,000원 정도 부분이면 그날 뭐 거의 이 정도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 부분부터는 지금 21선 지지가 한 96,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400원, 500원. 만약 그때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지난번인가 삼성 엔지니어링 조금 탄력이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또 예측해 주셨던 최희승 차장님이 오늘 대림산업 2시 반경 저점에서 매수해보자고 의견을 내셨네요. 지금까지 다운 종목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장 개장한 모양입니다. 전일 2% 넘게 급락하면서 꽤 많이 빠졌던 중국장인데 오늘 아침에 반등이 나오고 있을까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중국장이 급락했었는데 급락 원인도 궁금하고요. 오늘 아침에 반등하고 있는지 분위기도 짚어주시죠. 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전일 급락 이후 지금 시장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큰 힘의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155.17포인트, 약 9학분의 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의 가장 약한 흐름세를 보였던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들의 출현 속에서 약세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지금 국토자원부가 지방 정부에 대한 연말 땅값 상승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했던 것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이 국경절 연휴인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긴 연휴 동안에 간망 심리 속에서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했던 것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가운데 중국은 어제인 26일 중앙은행에서는 800억 위안의 자금 공급을 다시금 실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6일물 역 환매를 통해서 800억 위안의 규모의 지금 자금을 푸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국경절 연휴를 앞둔 시장에서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29일 상해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세칙을 발표할 것이란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계속적인 급락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전력 가격 인하 우려로 인한 전력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연휴를 앞둔 혼주장세 움직임이 좀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변동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다시금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강보합권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방향성 없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급락 그리고 오늘 약간 밀리면서 출발했지만 빠르게 또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는 중국장.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이 국경절 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방향성 같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개장한 지 1시간 반이나 흘렀습니다.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하라고 조언 주신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은요, 전일 외국인들이 7,600개약이나 선물을 샀는데 미국의 정치권 갈등에 외국인들이 개의치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유창희 대표님과 정태근 팀장님 그리고 김근호 과장님 모두 다 코스닥에 대한 기대를 걸어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조선과 바이오 섹터를 주목하자고 하신 바 있죠.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마포 지점으로 가볼까요? 김영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과 의견이 좀 비슷하십니까? 저는 네 번째 대형주 부담, 중소형주 반등에 이제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왔으면 좀 코스피는 쉬겠다 싶으신가 봐요.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떨어져서입니까? 코스닥이 더 간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신다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힘에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뭐 부채에 관한 그런 한도 협상이 아직도 지금 실마리를 아직 못 풀고 있는 모습. 주말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좀 관망 모드로 좀 시장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어제부터 이제 정부 대책 이후로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 매수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85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삼성전자부터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이루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실적 발표를 먼저 하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여러 경기 민감 섹터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후반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대형주는 좀 쉬어갈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요즘에 코스닥 잘 가는 종목은 또 무섭게 힘을 내잖아. RT 부품도 좀 올라오는 분위기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부품 주식입니다. 최근에 뭐 한일이아나 평화전공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부품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방 산업의 종목들, 완성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부품주 역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형 자동차 부품 주식 중에 대장 주식이었는데 2분기 실적 발표를 어딘 쇼크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다른 여타 자동차 부품 주식에 비해서 1차 한번 낙폭이 과한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3개월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 트렌드로 좀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우하이텍 국내의 이제 내수 시장의 부진,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수입차 시장이 10% 이상 급증을 하면서 내수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성우하이텍 중국 법인의 매출액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솔솔 불어오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트상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상으로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됐는데 이틀 전부터 기관의 매도세도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한 3% 정도 상승하는 모습,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코스닥 시장이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성우하이텍에 부담이 되었던 기관 매도도 일단락됐고, 이런 수급적인 모습, 3분기 실적에 대한 펀더멘탈이 좋을 거란 기대감이 불어오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매수 좀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가 매수가는 15,300원으로 잡았고 1차 목표가는
보다는 요 전에 정고점이 있는 부근이 18,000원, 손절 라인은 지금 21선이 있는 14,950원. 하지만 이 14,950원은 종가상으로 이탈하실 때 이제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손절보다는 조금 기대감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000원을 크게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보자. 성화이텍 이전 고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소형주가 갈 거라는 또 원인 잘 들었습니다. 김영겸식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민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지금 코스피 2010포인트 이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537포인트, 35를 가뿐하게 뛰어 넘어줍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시면요. 코스닥 쪽에서 어제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 드리는데요. 530포인트 돌파 시점, 그때 주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IT 보셔야 된다고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코스닥 IT 종목들, 오늘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정말 뛰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이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정말 바뀌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실적 장세 연출, 그럼 당연한 소리겠죠?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당연히 원달러. 자, 원달러 1,09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코스닥은 상관없어요. 코스피 한번 보시면 돼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원달러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1,090포인트까지 어떤 종목이 우세를 보이면 갈 가능성이 큰가? 음식료 업종입니다. 자, 음식료 업종은요, 지금 1,090 깨지고 내려가는 순간부터 계속 조금 상승을 주고 있고요. 1,090까지는 안전마진 쪽에 안정된 그 추세이기 때문에 한 1,100원까지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점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3박자 찾으셔야 됩니다. 수급 좋은 종목, 실적 좋은 종목, 모멘텀. 제가 오후 3시에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수급 종목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거 잘 보십시오. 프로그램 쪽 추천인가요?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오후 3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을 제가 지금 6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캠트로닉스, 테크윙, 멜파스, 인터플렉스, BHI,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는요, 지금 손절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정말 실적에 대해서는 괜찮다. 3분기 예상치 대비해서 약간 조금 떨어지지만서도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올해 실적, 갤럭시 노트 3 수혜주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홀딩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크게 갈 종목입니다. 3분기 우려감 다 반영됐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요, 정말 꾸준하게 다시 연기금 매수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들어올 겁니다. 장단어건데요. 천천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서 역시나 추가 매수 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파스, 코스닥 IT 갈 겁니다. 여러분, 멜파스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갤럭시 노트 3가 안 팔린다고요? 애플이 잘 팔리면 삼성 같이 잘 팔렸고요. 안 팔릴 때 같이 안 팔렸습니다. 이거는요, 판매량 그 문제가 아니고 업황에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파스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 걱정 마시길 부탁드리고요. 인터플렉스 마찬가지고요. BHI도 천천히 반등 주는 종목이죠. 관심 가지면 될 것 같고요. 하이트진로, 이거 제가 마지막 배당주 막차라 말씀드렸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이트진로 정말 차트도 좋아요.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상승 가능성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 연말 배당까지 수익 실현까지 같이 좀 하자고요. 그렇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들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꾸준하게 상승 랠리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적산병 패턴의 상승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BH를 말씀드릴게요. BH입니다. BHI가 아니고 BH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BH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형을 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계속적인 바닥 라인을 높여가면서 21선 추세를 타고서 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꺾이지 않고 잘 가지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양호한 흐름, 수급 볼까요? 보시면요. 수급에서도 이틀 연속 강한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매수가 다시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기관도 한 달 동안 32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외인은 이제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이런 포인트 놓치지 마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말씀드리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요? 인성정보입니다. 자, 인성정보 저번에 한번 가지고 나와서 수익을 아주 잘 내고 나왔던 종목이요. 한 달 좀 전쯤인데요.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적산병 패턴 그려주면서 주가 상승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1선을 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네요. 이 종목은요. 한번 반등 치고 올라간다면요. 6,000원 정도까지의 안전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안타깝지만 조금 제가 아쉬운 소리를 좀 드리자면요. 마지막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성정보입니다. 네, 인성정보 말씀드리는 이유, 적산병 패턴의 강한 추세적인 반등 가져올 종목. 현재가에서 5,580원인데요. 현재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3% 잡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다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요, 좀 6,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좀 홀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 마지막이냐? 오늘 제가 좀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제가 3시에만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차트 미인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네, 저는 샘플러스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제가 3박자 말씀드리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스닥 IT에서 3박자를 찾으십시오. 첫 번째는 수급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어떤 실적을 보셔야 되냐면요.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의 종목을 웬만하면 찾아보십시오. 그 종목이 정말로 크게 갈 수 있는 시장이 지금 이제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줬어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모멘텀입니다. 자, 그 이상한 모멘텀, 테마성 모멘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냐면요. 2차 전지 정도 모멘텀, 아니면은 갤럭시 노트 3의 판매량, 애플의 판매량, 아이폰 판매량, 이 정도 규모의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십시오. 정말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계속 오고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 종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익률, 목표가 달성하고 손절가 잘 따라 하신 분들, 누적 수익률이 여러분 25% 돌파입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하고 있었죠. 요런 부분 끝까지 좀 보시면서 잘 좀 끝까지 종목 드렸던 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선윤의 차트 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김선윤 대표님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아쉬울 텐데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약간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가 오전 9시부터가 아닌 1시간 앞당긴 8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요.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0시부터는 출발 증시 와이드가 끝난 후 핫10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을 보일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